영유, 사립초, 대형 어학원을 보내도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도 결국 영어에 실패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영어에 실패한 아이들이 갖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우리 귀에는 주로 성공한 사례만 들립니다. 한 달 200만 원이 넘는 영어 유치원 보내고 사립초 보내고 비싸고 빡센 대형 어학원 보내고도 오히려 너무 이른 시기부터 영어에 질려 나중에 고등영어 내신 수능영어 등급 잘 안 나오는 아이들 정말 많습니다. 우리 눈과 귀에는 잘된 사례만 보이고 들리는 거죠. 실패한 사람들은 말이 없습니다. 속으로 후회만 삼킬 뿐이죠. 영어에 실패했거나 고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갈수록 영어에 대한 아이의 감정과 태도가 악화되는 환경에 속해 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영어가 점점 더 싫어지는 상황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좋은 영어 프로그램 소개해드리고 또 이벤트도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이때의 심리는 용수철과 같습니다. 어느 선까지는 악화되었다, 회복되었다 하겠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쭉 늘어나 버리게 되어 다시 회복하기 힘들게 되죠. 유초등 시기의 영어에 있어 단 하나의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학원을 보내든 엄마표 영어를 하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절대 법칙. 영어에 악감정이 생기게 하지 말라입니다. 특히 초사까지는 더욱 신경 쓰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영어에 대한 태도와 습관은 평생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흥미와 관심사를 고려하지 않은 영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아이의 별 특성과 수준을 무시한 재미없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에 대한 아이의 흥미를 한 방에 없애버리는 무섭고 잘못된 대표적인 영어 공부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른 시기부터 언어의 형식에 집중하는 영어 공부법이죠. 제가 누누이 영문법 가르치는 영유, 초저학년 학원 컬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시기의 문법 학습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억이 오래 가지도 않고 더욱이 영어를 싫어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일시적으로 잘해 보이는 착시 효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아이의 흥미와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나치게 학습 위주나 평가 위주의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즐겁게 느끼지 못하고 늘 테스트 봐야 하는 귀찮은 과목으로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영어는 수학처럼 학년을 따라 배울 내용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아이의 학년, 준비 정도에 따라 해야 할 것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어를 싫어하지 않고 더 나아가 영어를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는 없을까요? 이 질문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영어 영재 아이들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 영재는 어떻게 한국에 살면서도 영어를 그리 잘할까요? 그 전에 우선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어는 근본적으로 학습이 아닌 습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어떻게 우리 한국말을 익혔는지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영어 영재들은 유초등 시기에 모국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영어를 습득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환경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눠 설명해 볼게요. 우선 예전에 비해서 영어 잘하는 아이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영어 영재들이 참 많아졌죠. 바로 미디어 환경과 영어 학습 도구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진 영어 교육 환경을 통해 양질의 인풋을 습득할 기회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 이런 유리한 조건에 더해 딱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자발적인 영어 습득 환경. 바로 이 자발성이 영어 영재로 성장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일찍부터 학습을 시키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학습을 강요하면 자발성과 습득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의 자발성이 만들어지려면 첫째도 둘째도 재밌어야 합니다. 이 시기의 영어 환경은 흥미로운 것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죠. 자발적인 습득이 극대화될 뿐 아니라 이때 만들어진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는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영어가 평생의 친구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영어 영재들의 공통적인 생각이 바로 영어는 재밌는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재밌고 쉽다고 이야기하죠. 재밌으면 쉽게 느껴지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이가 영어를 재밌게 느끼면서도 효과적으로 영어 노출 및 학습이 가능한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OutSchool이라는 온라인 화상영어 프로그램인데요. 무엇보다 아이가 좋아하는 걸 영어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웃스쿨은 2015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에어비앤비, 구글 전 직원들에게 설립된 미국 화상영어 온라인 홈스쿨링 플랫폼인데요. 영어뿐 아니라 여러 교과목 그리고 다양한 취미 클래스 등 10만여 개의 수업 주제 중 아이가 직접 관심 있는 주제, 분야를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하는 걸 영어로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영어 환경입니다. 유치부부터 초등, 중고등 대상의 수업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댄스, 노래, 그림 그리기, 요리, 수학, 과학, 코딩, 북클럽, 체스, 악기 등의 수업을 체험하면서 좋아하는 걸 영어로 배울 수 있어 영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습니다. 화상영어는 많지만 아웃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갖는 가장 큰 강점이죠. 전 세계 1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아웃스쿨 수업에 함께하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과 만나며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고 체득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아이 스스로 영어의 필요성과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더 나아가 외국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쌓고 글로벌 마인드까지 기를 수 있죠. 이렇게 외국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하며 온라인 국제학교 환경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웃스쿨의 수업은 미국, 영국, 캐나다 전현직 학교 교사 및 각 분야 석박사 출신의 전문가 원어민 교수진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원어민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죠. 예를 들면 BBC 작가 출신 선생님에게 창의적인 글쓰기 수업을, 브로드웨이 배우 출신 선생님에게는 연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화상영어의 장점이죠. 시간과 장소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그룹 수업뿐 아니라 1대1 수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전원 첫 수업 20불 할인 코드를 드린다고 하고요. 또 선발되신 5분은 $50 기프트 카드를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